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고유정 측은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고 검찰은 계획적 범행의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기록적인 폭우에 제주시 애월읍 지역에 수박밭이 물에 잠기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사실상 폐작 위기에 놓였습니다. 하수 처리장 공사를 놓고 주민들의 무리한 요구에 행정기관이 달래기성 예산 지원을 되풀이하면서 혈세만 낭비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력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숙박업소들이 CCTV 설치를 확대하는 가운데 경찰이 범죄 예방을 위한 대응책 강화에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재판 쟁점을 정리하는 공판 준비일이라 고유정이 출석하지 않은 채 진행됐는데요. 고 씨 측 변호인은 계획 범행을 전면 부인한 채 성폭행에 의한 우발적 범행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고유정의 첫 재판을 보려는 시민들이 법정 앞에 긴 줄을 늘어섰습니다. 공판 준비 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고 씨가 재판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시민 60여 명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국민적 공분을 산 사건이고 부실 수사 논란까지 더해져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나는 피해자 측도 아니고 가해자 측도 아니고 한 시민이에요. 수사 진행하는 거 보면은 너무 답답한 가슴이랄까. 그 가해자 편만 드는 것 같고. 첫 재판에서 고유정 측 변호인은 살인과 시신 훼손 등 모든 혐의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계획된 범행이었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한 채 전 남편이 성폭행하려 해 우발적으로 흉기를 휘둘렀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범행 전 졸피뎀이나 뼈의 무게와 강도 등을 인터넷으로 검색한 것도 살해 목적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당히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긴 한데 그래도 본인도 억울한 마음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 좀 많이 속상해하고 억울해하고 또 이제 정신적으로 좀 안전 좀 안 된 그런 상태인 것으로. 하지만 검찰은 고유정이 범행 뒤에도 펜션 주인과 길게 통화했고 피해자 휴대전화로 자신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등 고도의 평정심을 유지했다며 우발적 범행이라는 고 씨 측 주장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증거관계가 모순되는 부분, 예컨대 성폭행을 시도했다는 어떤 문자를 조작한 부분, 피해자 행세를 하면서 문자를 보낸 부분에 대해서 고유정이 여전히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는 가운데 다음 달 열릴 2차 공판에서 계획적 범행 정황에 대해 어떤 진술을 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어제 아침 시간당 60mm가 넘는 폭우가 제주 북부와 서부 지역에 쏟아지면서 침수 피해가 속출했는데요. 출하를 앞둔 애월읍 지역의 수박 농가 대부분이 피해를 입어 폐작 위기에 놓였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수박밭 곳곳에 물 웅덩이가 생겼습니다. 시간당 60mm가 넘는 폭우에 물바다가 됐던 수박밭은 물이 채 빠져나가지 않아 질퍽거립니다. 파랗게 싱싱해야 할 잎이며 줄기는 모두 시꺼멓게 썩어버렸습니다. 빗물에 잠겼던 수박들은 이처럼 겉면이 까맣게 변하면서 썩어가고 있습니다. 나흘 뒤 출하를 준비했던 농가는 2만 제곱미터나 되는 수박밭이 모두 물에 잠겨 건질 것이 없어 보입니다. 상품성 떨어진 거는 둘째치고 아예 수확이 폭입니다. 수확할 수가 없어요. 이번 태풍에 비가 다 침수되고. 인근의 다른 수박 농가들도 사정은 마찬가지.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는 이번 주부터 출하할 예정이던 농가들은 다 키운 수박을 고스란히 버리게 됐습니다. 태풍이 지나가자마자 기습폭우가 내린 데다 비가 그치자 30도가 넘는 불볕더위가 이어지면서 부패를 부추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주 시내에서 재배 중인 수박의 20%만 현재 수확된 상태여서 사실상 수박 농가가 폐작 위기에 놓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 피해 입은 농가에 대해서는 지금 읍면 동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7월 29일까지 이제 피해 신고를 받고 있고요. 현장 확인을 통해서 8월 6일 정도까지는 저희가 이제 도와 중앙부처에 피해 확정 보고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창 생육 중에 있는 참깨와 콩 등에서도 피해가 확인되면서 태풍 다나스에 이은 국지성 집중호우에 농작물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하수처리장 증설공사가 지연되는 이유를 이슈 추적을 통해 연속 보도하고 있는데요. 주민들이 처리장 증설 대가로 무리한 요구를 하는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제주도가 그동안 집행해온 내용을 보니 그만한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수십 년 동안 지원해온 선심성 예산 집행 실태를 김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4년 친환경 야채단지를 만들겠다며 지은 예래동 지역 특산물 판매 시설입니다. 색달 하수처리장 주변 마을 지원 사업으로 보조금 13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 비료업체에서 임대해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마을에 운영 주체가 없으니까 그렇죠. 이런 하수정말 처리장이 위원장이 계속 바뀌잖아요. 몇 년에 한 번씩. 누군가가 책임을 안 지니까 다음 위원장은 답 안 해. 그러면 안 하는 거니까. 보목 마을회관 내 태양광 발전 시설도 재작년 하수처리장 주변 마을 지원 예산으로 시설됐습니다. 보조금 8,500만 원이 들어갔지만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한전과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생산된 전기를 판매하지 못하는 데다 마을회관에서만 쓰다 보니 사용량이 워낙 적어 비용 절감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태양광 시설을 하면은 좀 뭐 재정적으로 도움이 된다든지 아니면 어떤 플러스적인 요인이 생겨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예. 하수처리장 주변 마을에 지원한 예산 내역을 정보 공개 청구했습니다. 제주도가 최근 7년 동안 8개 하수처리장 주변 마을에 지원한 보조금은 266억 원. 마을회 운영비로 쓰는 경상경비 지원과 건축물 개보수 비용, 마을 주민들에게 보수가 지급되는 환경정비, 하수처리 선진지라 볼 수 없는 태국 견학 등 선심성 예산이 대부분입니다. 악취나 어장 피해 예방을 위한 시설 지원이나 대화나 설득을 통한 공감대 형성보다는 반발이 있을 때마다 달래기성 예산 지원으로 문제를 해결해왔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지원 사업에 대한 충분한 타당성 검토를 거치지 않고 무리하게 좀 달래기식으로 선심성으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공익 사업이 이렇게 좀 지지부진하게 추진되는 경향들을 보이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제주도는 올해도 마을별 지원 예산에 8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태양광 발전 시설과 선진지 견학 등 대부분 일회성 예산에 그쳐 주민들이 체감하는 지원은 그리 크지 않은데요. 장기적인 증설과 주민 협의를 위해서는 마을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그리고 꼼꼼한 예산 집행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통해 도시 공원과 인근 토지를 활용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민간 특례 사업은 도시공원이나 녹지 보호보다 개발 이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제주도가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대책으로 제주시 동부공원 일대를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로 개발하기로 한 것은 토지주택공사에 민간 자본까지 끌어들여 공원 개발을 허용하겠다는 것으로 도심지 난개발에 따른 환경훼손과 부동산 가격 상승, 자연재해 예방 기능 저하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도내 숙박시설에서 강력범죄들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숙박업소들이 CCTV 설치 등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경찰도 범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숙박업소 점검에 나서는 등 대응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제주시 애월읍의 농어촌 펜션. 7년째 펜션을 운영하는 정재호 씨는 최근 건물 주변에 CCTV 넉 대를 설치했습니다. 최근 숙박업소에서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이용객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고객님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 CCTV를 이제 새로 달았고요. 또 방범등도 항시 24시간 켜놓고 그렇게 많은 그 손님들의 안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찰도 숙박업소 점검에 나섰습니다. 객실 내 불법 촬영 장비가 설치되어 있는지 단속 장비로 꼼꼼히 살피고 방범창이나 잠금 장치 등도 일일이 확인합니다. 이 1층은 외부인이 출입이 바로 그냥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데는 방범창으로 다 교체를 해주셔가지고 외부인이 출입을 할 수 없게끔 그런 조치를. 제주지방경찰청과 제주자치경찰단은 오는 8월까지 도내 펜션 240여 곳을 대상으로 범죄 예방을 위한 안전 진단을 실시합니다. 방범 장치는 물론 도내 모든 펜션의 위치 정보를 112 시스템에 입력해 대응 체계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시설이 미비한 것에 대해서는 업주에게 시설 보강을 권고하고 범죄 예방 시스템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점검한 이후에 행정시로 통보해서 개선 조치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최근 1년간 펜션에서 접수된 112 신고 건수는 129건. 고유정 사건 등 펜션에서 굵직한 강력 사건 발생이 잇따르면서 치안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안간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경주 지진이나 강원 산불 보도에서 보듯 지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지역방송의 중요성은 결코 간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셜미디어 등 각종 매체가 범람하면서 지역방송은 전례 없는 큰 위기를 맞고 있는데 그 해법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김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도권의 인구의 절반이 모여 사는 중앙집권적 사회. 지역 언론 역시 열악한 재정 등으로 그 기반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콘텐츠는 다양한 플랫폼을 타고 국경과 지역을 넘나드는데 지역민들의 뉴스 소비에는 여전히 중앙미디어의 영향이 절대적인 상황. 안팎으로 위기에 직면한 지역 언론의 미래 전략을 찾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지역 언론의 생존과 발전을 보장하는 것이 지방 분권 시대의 중요한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지역 언론이 어떤 생존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대적인 그 흐름인 자치 분권과 함께 발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핵심은 법 개정인데 우선 방송법의 지역성 개념을 명시해 지역방송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시됐습니다. 나아가 지역방송특별법에는 지역방송 발전기금 등 구체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점도 제기됐습니다. 현재 중앙과 지역의 방송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별도로 지역방송의 정책과 지원을 담당하는 지역방송위원회 같은 기관을 설치하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지상파 방송 전반을 이런 인터넷, 모바일, 유튜브, OTT 이런 시대에 공공적인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미디어로 법에다 명시하는 게 필요하겠다. 무엇보다 지역방송이 다양한 시민 참여 모델을 시도하는 등 지역사회와의 유대를 강화해 그 존재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절기상 대서인 오늘 제주는 전 지역에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를 보이는 등 종일 무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제주시 30.3도, 구자 31.2, 고산과 서귀포가 26.9도로 폐인 현상이 나타나면서 구자 지역의 경우 올 들어 가장 더웠습니다.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아 햇볕에 피부가 노출될 때 화상에 주의해야 합니다. 제주지방기상청은 모레까지 북부와 동부 중심으로 낮 기온이 31도 안팎으로 올라 무더운 곳이 있겠다며 건강관리에 주의해야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폐기물 처리를 위한 제주도의 태스크포스가 운영됩니다. 원희룡 지사는 오늘 열린 주간정책조정회의에서 생활쓰레기뿐만 아니라 건설 폐기물, 해양쓰레기, 하수 슬러지 등 각종 폐기물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제주 특성상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폐기물을 당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시 조천읍 옛 회천분교에 제주 유아체험교육원이 들어섭니다. 이성문 제주도 교육감은 오늘 옛 회천분교를 찾아 생태놀이와 체험 중심의 교육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유아체험교육원을 2022년 3월 개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제주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살에서 5살 사이 유아는 14,000여 명입니다. 제주 MBC JD10의 전도 주니어 골프 선수권 대회에서 대기고 3학년 최승빈과 방송고 3학년 이현지가 고등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중등부에서는 제주 서중 신지환과 중문중 고지원이, 초등부에서는 토평초 송진엽과 한림초 이세영이 각각 1위에 올랐습니다. 고등부 상위 입상자는 전국체전 제주 대표로 출전하게 됩니다. 종교적 멘토 관계를 빌미로 접근해 20대 여교사를 살해한 40대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지법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46살 김모 씨의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6월 서귀포시 모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교사인 27살 A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